아웃사이더. 내 자아 그리고 사회적 연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뇌과학적 탐구. 인간은 누구나 질병에 취약하지만 특히 뇌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가장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뇌 기능의 이상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경계 질환이 우리를 아주 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 지각, 언어, 의사결정, 공감 능력 등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들이 손상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한 조각을 잃고 낯선 존재로 변모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흔히 정신질환에 걸리면 다정했던 사람이 종잡을 수 없이 괴팍해지기도 하고 유욕 넘치던 사람이 그 무엇에도 심드렁하고 흥미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뇌의 놀라운 복잡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뇌 손상이 빚어내는 다른 사람의 삶. 뇌의 특정 부위 손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변형시킨다. 예를 들어 의미 지식이 뇌에서 정확히 어떻게 표상되든 간에 이 표상의 주요 부분이 왼쪽 관자엽의 끝에 들어 있다는 데에 오늘날 이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 의미 저장소는 다감각적이다. 시각, 청각, 촉각, 심지어 관련이 있다면 그 항목의 후각과 미각 정보까지 저장한다. 따라서 의미 침해 환자가 열쇠라는 단어에 의해 능력을 잃기 시작하면 열쇠와 관련된 모든 속성들 재료, 크기와 모양, 무게와 느낌, 열쇠 뭉치가 짤랑거리는 소리뿐 아니라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판단하는 쪽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특정 인지 기능의 손실은 환자의 세상 인식 자체를 뒤흔들고 이는 곧 그들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마엽의 기능의 이상이 생긴 사람들의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실행 기능 장애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우리 행동의 실행 제어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마엽 장애 환자는 설령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안다고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판단 아래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는 한때 온화했던 성격의 소유자가 갑자기 통제되지 않는 언행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질병이 가져오는 고립과 편견. 뇌 기능의 이상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환자분에게 일어난 일들, 직장에서의 일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많은 일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방 안에 침묵이 깔렸다. 트리시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가 분노를 한바탕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말없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알아요. 그냥 너무 두려워서요. 이처럼 질병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은 환자에게 깊은 두려움을 안겨준다. 또한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쉽게 드러낸다. 그녀는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자신의 아빠가 더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며 지인들이 그의 증상에 관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를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환시에 시달린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 그에게 중요한 것들이 몇 달 만에 끊겼다. 영구히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당분간은 그랬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로 규정하고 집단으로부터 격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뇌 질환으로 인해 변모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보이는 배제는 이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아의 재구성, 뇌와 관계의 중요성.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정신질환이 발병하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상한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뇌의 기제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한다. 각자의 증후군은 저마다 다른 인지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 질환이든 뇌졸중 같은 뇌의 국소 병터든 요상성 뇌 손상 이후에 생긴 뇌 무록이든 간에 그 증후군을 낳은 질환들은 서로 다른 뇌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저마다 자아의 한 조각을 잃음으로써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신경과학자이자 이방인의 경험을 가진 이가 던지는 따뜻한 시선은
비록 뇌의 문제로 자아의 일부를 잃었더라도 회복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신경과학적으로 자아 또는 자아감의 정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휴머니즘적인 방향을 선택한다. 자아 정체성이 달라져서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은 사회관계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담담히 전한다.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 뇌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뇌 기능의 이상은 자아의 상실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뇌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며 연대와 이해를 통해 고립된 이들을 다시 사회로 연결할 수 있다는 휴머니즘적 희망을 전한다. 추천글. 뇌와 자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단순한 신경과학 서적을 넘어선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뇌질환 환자들의 삶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과 함께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인간 본연의 자아와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탐구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